먼저 고조는 저의 차의 캐릭터로 저는 고조를 비난할 어떤 의도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그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한 일들이 나중에 예상외의 결과가 돼버린 것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시부야 사변에서 대량의 개조인간의 투입과 특급 주령의 인간 학살로 죽은 자가 늘어나고 산자 또한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조가 선택한 것은 2판 4판 0.2초의 영역 전개였습니다. 그리고 영역 해제 후 299초 동안 개조인간 약 1000마리를 몰살합니다. 고조의 판단으로는 특급 주령의 목적은 자신이고 개조인간의 타깃은 일반인이라고 생각한 것 같고, 확실히 개조인간 한 마리당 한 사람만 공격해도 순식간에 1000명이 살해당하는 셈이기 때문에 일반인을 구하려면 먼저 개조인간을 처리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4분 59초라는 시간 동안 일반인뿐만 아니라 특급 주령 역시 선체로 정신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때 만약 마히토와 조우고를 처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특급 주령은 단순히 목을 벤다고 해서 죽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인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죠. 하지만 여기서 살아남은 마히토는 그 후 나나미를 죽이고 부키사키를 생사불명으로 만들었으며 토오도는 왼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히토를 흡수한 켄자쿠는 원격으로 무의전변을 발동하며 순식간에 마킹된 주술사들을 깨워 사멸회유를 시작합니다. だって君弱いもん 고조는 특급 주령 조고를 압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얻으려는 생각에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지 않고 여유를 부렸습니다. 결국 하나미가 나타나 조고를 데리고 도망쳐버렸죠. 부활한 조고는 시부야 사변에서 제인 나오비토, 마키, 나나미를 태워버렸고, 여기서 나오비토는 사망, 마키는 눈과 귀를 잃은 데다 화상까지 입어 그 건강하게 예쁜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나미는 반신 화상을 입고 의식이 흐려진 채로 돌아다니다 마히토를 만납니다. 또한 조우고는 기절한 이타도리에게 스쿠나의 손가락 10개를 한 번에 먹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몸의 지배권이 스쿠나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 결과 스쿠나의 영역 전개로 반경 140m 안의 일반인이 전부 죽는 대참사가 일어나 이타도리에게 큰 상처를 줬으며 영역에 휘말린 이누마키는 왼팔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결과로 스쿠나 덕분에 후식으로는 목숨을 건지는데요. 조우고가 살아서 좋은 일이라곤 이것 하나뿐입니다. 성장체 아마나이 리코의 호위 임무 중 납치된 쿠로이를 구출하기 위해 고조, 게토, 리코가 오키나와로 향합니다. 아침 9시 오키나와에 도착한 그들은 원래 쿠로이를 구출하고 그날 오후 3시에 오키나와를 출발해 고전으로 피신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짧은 관광을 끝내고 도쿄로 돌아가려고 하자 리코가 매우 아쉬워하고 그 모습을 본 고조는 오키나와에 하루 더 머물기로 하는데요. 게토의 걱정대로 다음날 고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48시간 이상 계속 술식을 사용하고 이틀 동안 잠도 자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무한 술식은 뇌에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때의 고조는 매우 지쳐 있어서 고전 결계 안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술식을 풀어버리고 후식으로 토우지가 나타나 방심한 고조를 찌르며 기습에 성공합니다. 고조는 어린 시절 등 뒤에 서있던 토우지의 존재를 알아차릴 정도로 육안을 통한 날카로운 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토우지는 고조가 둔해질 때까지 정신을 깎아내는 작전을 쓴 것입니다. 만약 예정대로 일찍 고전으로 돌아왔다면 현상금을 노리고 오는 주저사는 텐겐의 결계와 고전의 주술사로 막으면 되기 때문에 고조가 그렇게까지 간단히 토우지에게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일로 아마나이 리코가 죽고 텐겐은 동화의 실패에 진화를 시작했으며 게토는 처음으로 비수사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고조 자신은 반전 수식을 터득해 최강의 존재로 거듭나는데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꼭 죽음까지 갔다 오지 않아도 고조라면 조만간 스스로 터득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술을 배운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반전 술식을 터득한 오코츠도 있으니까요. 결과적으로는 나쁜 일이 되었다고 해도 리코의 처지와 심정에 공감하고 마지막으로 좋은 추억을 안겨주고 싶었던 고조의 착한 마음은 정말 좋아합니다. 주술사가 죽으면 주술적인 해부 또는 사후 저주가 되지 않도록 시체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담당하는 것이 이에이리입니다. 하지만 친구의 시체를 보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없겠죠. 고조는 이에이리에 대한 배려와 절친인 게토를 적어도 사람답게 보내고 싶은 마음에 이에이리에게 처리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켄자쿠에게 몸을 빼앗기게 되는데요. 공식 팬북에 따르면 몸을 뺏기지 않으려면 고조가 게토를 죽이자마자 그 자리에서 화장해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 친구에게 애틋한 고조에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켄자쿠는 게토의 몸을 손에 넣음으로써 고조의 봉인에 성공하고 진화한 텐겐도 주령 조술로 흡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철저하게 준비한 켄자쿠의 계획에 당해 고조가 봉인되면서 시부야 사변은 주술사들의 패배로 끝이 납니다. 옥문강에 봉인된 고조는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낙관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상황은 어떻게도 되지 않았습니다. 도쿄는 괴멸되고 일본 전국에 사멸해요라는 데스게임이 시작되었으며 고조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된 상층부는 야가와 이타도리의 사형을 결정합니다. 옥문강을 해제하는 방법으로 텐겐이 제시한 것은 옥문강의 뒤입니다. 옥문강에는 앞문과 뒷문이 있고 문을 여는 권한은 앞문의 소유자 켄자쿠에게 있지만 특급 주구를 사용하면 뒷문의 봉인을 풀 수 있습니다. 수식을 강제로 해제하는 아마노사카오코, 과거편에서 후식으로 토우지가 고조의 무아한을 강제 해제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수식 효과를 어지럽히고 상쇄하는 고구조, 이것은 백기 야행 때 게토파의 일당 미겔이 고조를 상대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고조가 봉인하거나 없애버렸다고 하는데요. 고조 입장에서는 자신이 고전했던 주구를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둘 중 하나라도 있었다면 켄자쿠가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한 보람도 없이 바로 봉인을 풀고 나와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夢があるんだ。そんなクソ呪術界をリセットする。 고조에게는 썩은 주술계를 리셋한다는 꿈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놈들을 몰살하는 건 간단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머리만 바뀔 뿐 변혁은 일어나지 않고 그런 방식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동료를 키우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으로 주술계를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도 하고 워낙에 주술사가 소수인 것도 있어서 언제 목적을 달성할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고조가 힘으로 상층부를 누르고 일찌감치 머리를 갈아치웠다면 상황이 좀 달라졌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특히 켄자쿠와 내통하는 자가 학장 이상 상층부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겸사겸사 그 사람도 처리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켄자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확실히 야가 학장은 살아있겠죠. 물론 고조가 상층부를 몰살했다면 주술사라고 해야 할지 주저사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여기에 반발한 세력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고조의 제자는 아니지만 토도처럼 학장의 명령을 대놓고 무시하는 학생도 있고 하카리나 오코츠 역시 고지고대로 명령을 들을 타입은 아니어서 고조의 말대로 상부에 덤벼드는 게 고조뿐만이 아닌 시대가 서서히 오고 있습니다. 오카에리. 오스! 타다이마! 그 자유분방함이 강조되어 가려져 있지만 고조는 알면 알수록 참 상냥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고조의 성공담, 후회 없는 선택을 모아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